자, NLP 배우기 이전에 이 최고 성공의 원리를 미리 알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고 성공의 원리. 거기에 이제 보면은 첫 번째가 outcome. 자, 두 번째가 뭐라 나옵니까? 자, PGRs of excellence. 자, 이건 뭐냐면 이제 탁월성의 승리라는 얘기죠. 탁월성의 승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액션. 행동, 실천력. 네 번째가 레포는 제가 개념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레포. 5번이 sensory acuity. 감각적인 민감성. 자, 그 다음에 6번이 behavioral flexibility. behavior를 하면은 행동적인 flexibility, 융통성이죠. 행동의 융통성. 이제 이 6가지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NLP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6가지 성공의 기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먼저 1번부터 보기 전에 4번부터 먼저 볼게요. 레포를 왜 가장 먼저 보느냐 하면은, 자, 이 레포가 형성이 되면서 아웃컴, 목표도 따라오는 거거든요. 자, 4번에 레포를 먼저 보는데, 레포가 보면은, 레포가 뜻이 뭐냐면은, 저번에 제가 소개를 했겠지만, 잘 통하는 상태, 일치된 상태. 공감이랑 조금 다른 자, 거. 공감대, 믿음, 신뢰, 협조, 협응의 관계, 신뢰의 관계, 이 모든 걸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잘 통하는 상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고, 우리 그 연애를 할 때, 뭐, 제 눈에 안경, 뭐, 콩깍지 이런 말 하잖아요. 콩깍지. 뭐, 뿅 간 상태. 정신 감흥 상태, 뭐 이런 거. 요게 이제 레포에다 개념에서 포함되는 건데, 자, 레포도 자기 자신과의 레포가 있고, 타인과의 레포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 자신과의 레포예요. 자기 자신과 얼마나 잘 통하느냐, 자기 자신과 얼마나 일치감을 느끼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과 잘 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차원의 자기 자신과 레포를 형성해야 돼요. 우선 첫 번째, 마음과의 레포, 마음. 자기 마음과 잘 통해야 돼요. 자, 마음과 잘 통한다는 개념이 뭐냐면은, 순간순간 느끼는 그 감정이 보내는 신호를 잘 파악을 하고, 그 신호에 맞게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감정이 보내는 신호에 맞게 행동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감정이 우울한 기분을 느낀다. 우울함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자, 우울함은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서 즐거운 활동을 하거나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패턴의 행동을 시작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외로움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네, 가만히 혼자 있지 말고 누군가한테 전화를 해서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그렇게 사람을 사귀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두려움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두려움은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고 원하는 목표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두려움이잖아요.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있겠는데, 그 부정적 감정은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 신호에 맞게 내가 행동을 취할 수 있다면은 내 마음과 레포가 형성이 될 거야. 마음과 잘 소통하는 거죠. 자, 마음은 항상 순간순간의 어떤 기분 상태를 통해서 나한테 신호를 보내주고 있어요. 무력감도 같은 원리죠. 당신은 목표가 필요합니다. 중압감, 뭔가 중압되어 있는 어떤 압도된 느낌. 당신은 한꺼번에 일을 많이 처리하려고 하시는군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씩 처리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다 신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보내는 신호를 잘 받아들이고 그 신호에 맞게 행동을 함으로써 마음과의 래퍼 형성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래퍼는 신체와의 래퍼겠죠. 신체. 내 몸과 잘 통하면 어떨까요? 내 몸과 잘 통한다면 건강해지겠죠. 예를 들어 뱃살이 나오고 있어요. 뱃살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포도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당분을. 그래서 지금부터 밀가루 음식이나 또는 뭐 튀긴 음식이나 또는 단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이나 이런 걸 줄여야 된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된다.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럼 그 신호에 맞게 내가 음식을 이제 단백질 위주로 바꾼다든지 탄수화물에서 단백질 위주로 바꾼다든지 그러면서 뭐 유산소 운동을 한다든지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뱃살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피부 트러블이 생겨요. 막 화장을 하는데 화장이 잘 먹지 않는 거지. 이건 어떤 신호일까요? 좀 일찍 잔다. 그렇죠. 잠이 부족하다, 뭐 휴식이 부족하다, 과로하고 있다, 정신이 스트레스 받고 있다. 그럼 이제 잠을 좀 푹 잔다든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지, 또 뭐 일을 좀 줄인다든지 그러면은 또 트러블이 없어질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 신체적으로? 뭐 감기에 걸렸다. 감기 몸살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당장 일을 좀 중단하고 한 3일 정도는 집에서 푹 쉰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병원에 가서 링겔으로 맞고 3일 동안 병원 휴가를 떠나는 거죠. 그러면 감기가 낫겠죠? 뭐 암에 걸렸어. 암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당신 너무 앞만 바라보고 살았군요. 자, 당신 인생에 균형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옆과 뒤도 돌아보고 소중한 사람도 챙기고 너무 일만 하지 말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사회 봉사라든지 어떤 개인의 어떤 자기개발, 심신쇄신 이런 쪽에 신경을 쓰면서 균형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뭐 그런 거죠. 또는 뭐 당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너무 학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자기 학대를 멈추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셔야 됩니다. 뭐 이런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신체도. 그죠? 이렇게 이제 신체가 보내는 그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신체와 잘 통하게 되는 거고요. 신체와 잘 통하면 신체는 건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인 래퍼가 있어요. 영적인 래퍼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영적인 거는 꼭 종교적인 개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다 포괄하는 개념인데, 내가 나를 뛰어넘어서 어떤 대상과 또 어떤 사회 시스템과 연대감을 느끼고 있느냐의 문제죠. 우리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 속에서 자 어떤 긍정적인 연대감을 우리는 느끼고 사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을 본다면 가족이라는 시스템 속에서는 우리 난희 선생님이 누구누구의 엄마이자 누구누구의 아내잖아요. 아내. 그죠? 그러면 누구누구라는 자녀를 위해서 누구누구 남편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연대감을 느낄 거예요. 남편하고 연결되어 있는 느낌도 있을 것이고 애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느낌 있죠?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죠. 이게 바로 영적인 감각이에요. 자, 직장으로 본다면 지금 발로 뛰는 우리 발로 뛰는 부동산에 우리 이제 사장님하고 또 언니하고 전체적인 어떤 또 소속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또 고객들이 또 있겠죠. 그렇죠? 이 직장이라는 이 시스템 속에 여기서 이제 어떤 연대감이 있을 거라고요. 내가 이 발로 뛰는 부동산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단지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여기 속해 있는 어떤 고객들이나 그런 직원들과 함께 뭔가 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명감 내지 소속감 뭐 뭔가 있을 거라고. 그것 이제 영적인 감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가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감각이 있지 않아요? 뭐 민족의 일 수도 있고 국가가 아닐 수도 있고 뭐 남북 통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저기 축구 경기를 하면 굉장히 우리 긴장하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런 국가에 대한 어떤 그 연대감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뭐 축구 상황 갈 때 그때 이제 그런 열광적인 분위기라든지 그런 게 돈다는 거죠. 또 인류에 대한 전 세계 인류에 대한 어떤 그런 연대감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나를 뛰어넘어서 뭔가 누군가와 어떤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느낌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영적인 감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느낌의 위치가 그 감각의 위치가 가정에 머물러 있느냐, 직장에 머물러 있느냐, 사회에 머물러 있느냐, 국가에 머물러 있느냐, 또 거기에는 전 세계에 머물러 있느냐, 또 거기에는 우주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비전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비전의 위치가.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은 개인 안에 머물러 있거나 고작 해야 자기 가정이라는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좀 행복한 사람들은 개인 가정을 뛰어넘어서 뭐 국가, 민족, 또 그게는 이제 세계 우주 차원의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그 비전의 위치가 어디까지 갔을까요? 전 세계죠. 전 세계 인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각까지 올라갔잖아요. 뭐 테레사 수녀님 마찬가지고, 뭐 불교로 보면 스가모니 같은 경우도 같은 논리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이제 국가에 대한 그런 감각이 있을 것이고 뭐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의 이제 감각은 좀 차이가 나겠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그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죠. 이왕이면은 근데 이제 가정보다는 직장, 직장보다는 국가, 국가보다는 세계적으로 쭉 올려주는 게 영적인 랩을 형성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더라.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하면 좀 막연할 수도 있지만은 나는 나 자신을 뛰어넘어서 내가 속해 있는 이 시스템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떤 감각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는 영적인 감각이 있다라는 게 그리고 비전의 감각이 있다라는 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제가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소년이 이 다리에 용접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일이 어떤 일인가 궁금했어요. 용접 일을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가서 이제 물어봤죠. 아저씨 하는 일이 뭐예요? 아저씨 지금 뭘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저씨는 야 보면 모르냐? 용접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A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두 번째 아저씨한테 가서 또 물었죠. 아저씨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야 난 한 달에 월 300만 원 버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단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세 번째 사람한테 가서 물었죠. 아저씨 지금 뭘 하고 계세요? A야, 나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다리를 건축하고 있는 중이란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똑같이 용접을 하고 있었는데 용접을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은 다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그냥 용접 자체를 하고 있는 기능적인 그런 감각을 갖고 있었고 한 사람은 월급 300만 원을 벌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감각을 갖고 있었고 한 사람은 가장 위대한 건축물을 건축 다리를 세우는 그런 쪽의 감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직장을 다니더라도 사람의 감각은 틀릴 수가 있어요. 직장, 뭐 이렇게 이제 우리 부동산을 운영하는 것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의 종류가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데 어떤 비전의 감각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의 문제죠. 예. 똑같이 이제 부동산 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동산 자체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을 또는 상가를 소개해주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여기에 출근을 해서 300만 원, 400만 원 돈을 버는데 관심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걸 통해서 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뭐 새로 어떤 투자나 또는 뭐 어떤 부자의 그 흐름을 시스템화 시키는 데도 관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흐름을 갖고 가느냐는 사람마다 틀린데 근데 누가 더 성공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접공을 본다면 용접 자체 또는 300만 원 월급 뭐 가장 위대한 뭐 다리 그러면은 이 세 가지 감각 중에 가장 성공하는 사람 당연히 이 사람이겠죠. 이제 부동산도 같은 원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랩을 형성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 속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은 무엇인가 이걸 알고 있는 게 바로 영적인 래퍼죠. 속해 있는 시스템 속에서 그 속해 있다는 것은 가정, 직업, 지역사회, 국가, 세계, 우주 이 시스템 속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궁극적인 비전은 무엇인가 그 비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래퍼 형성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절을 다니기 때문에 영적인 래퍼 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는 건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연대감 느낀다는 이야기고 절을 다닌다는 것은 뭐 부처님과 뭐 연대감 느낀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그걸 다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더 넓은 견지에서 내가 속해 있는 이 시스템 속에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건 뭐지?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나누고자 하는 건 뭐지? 세상이라는 전체가 하나의 건축물이라면은 이 건축물에 내가 올릴 수 있는 벽돌 한 장이 있다면 그 벽돌 한 장은 뭘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막연하겠지만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삶의 목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걸 비전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삶의 목적, 비전을 알고 있으면은 자 영적인 래퍼가 형성이 됩니다. 그걸 이제 뒤에 자기 정렬 파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루도록 하고 요게 형성이 되면서 이제 나 자신과의 래퍼가 됐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래퍼가 형성이 돼요. 다른 사람과 다른 타인과의 래퍼인데 타인과의 래퍼는 지난주에 설명했지만은 얼마나 페이싱 자 보조를 잘 맞출 수 있느냐의 문제. 그래서 래퍼가 형성이 되면서 얼마나 리딩
잘 이끌 수 있느냐 문제. 페이싱과 리딩의 문제죠. 그러니까 충분히 페이싱을 하면 래퍼가 형성이 되고 래퍼 형성이 된 상태에서 리딩 이끌기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성과로 간다고 그랬죠. 자, 그런 타인과의 래퍼. 요게 잘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래퍼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아주 쉬워집니다. 그 래퍼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1번으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아웃컴. 내가 원하는 성과, 결과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NLP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대화를 한다면은 이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알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직장에 출근을 한다면은 출근해서 오늘 이루고자 하는 성과, 결과가 뭔지를 알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자, 2019년을 산다면 2019년 1년 동안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뭔지를 알고 1년을 사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본다면은 지금 남아있는 인생이 이제 60년, 70년이다. 60년 동안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 60년 동안에 이루고자 하는 결과가 뭔지를 내가 알고 인생을 사는 거죠. 이게 다 성과와 결과라는 거죠. 자, 성과와 결과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목표, 고울하고 다른 건 뭐냐면은 고울은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아웃컴이라는 것은 명확하지. 어떤 결과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2019년에 10대 목표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목표도 명확하게 결과를 알고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완독을 한다. 그 완독을 했을 때의 결과물을 내가 아는 거죠. 그러면 책에 밑줄이 꺼져 있다든지 완독을 했을 때 내가 목소리가 달라져서 사람들한테 뭡니까? 어쨌든 찬송을 잘한다든지 고해성사라고 그러나? 고해성사 전주교인가? 어쨌든 성경 관련된 어떤 말을 잘한다든지 그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연말 무슨 성경 발표 대회에서 1등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결과죠. 그죠? 우리 이제 나사모를 만든다. 나사모 모임을 통해서 이제 연말에 송년 파티를 하는데 50명이 모였다, 100명이 모였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결과물들이겠죠. 네. 그런 결과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바로 액션으로 가는 거죠. 액션. 자, 결과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자,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 이전에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행동의 어머니, 행동의 아버지는 뭐냐? 바로 결단인데요. 결단은 결심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요. 결심은 마음만 먹고 단절을 하지 않는다면은 결단은 마음을 먹어서 결심을 하고 단절을 하는 겁니다. 단절. 즉 무슨 말이냐면 행동하지 않는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는 거죠.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결단력이 강하냐에 따라서 행동을 잘할 수가 있어요. 결단에 대한 예는 우리 삼국시대에 김유신 장군이 MI 목을 베는 것을 결단으로 보시면 돼요. 자, 김유신 장군이 다시는 내가 기생집을 안 가겠다. 결단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또 술 마시고 기생집을 갔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MI 목을 굳이 칠 필요는 없었는데, 근데 김유신 장군은 목을 쳤잖아요. 왜 그럴까요? 목을 쳐야만 두 번 다시 기생집을 갈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목을 치지 않으면 내일 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을 우리는 타고 온 배를 불사른다, 또 배수지를 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리면 행동을 하게 되죠. 혹시 그렇게 마음먹은 게 있습니까, 선생님? 김유시 장군처럼 이렇게 칼을 베기는 하는 그런 거는 강한 극단은 성경책을 읽는 것을 이제 얘기한다면 안 읽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책 일단은 예전과 다르게 옛날에는 좀 멀찍하게 논 거를 성경책을 일단 손에 가까이에 자기 전에도 이렇게 논다거나 눈앞에서 노는 걸로 이제 사람이라는 게 뭐에 집중하다가 사실 깜빡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일단 제 눈앞에 좀 가까이 놓게 이렇게 뭐 하고 있다가 옆에 놓다가 맞다 오늘 성경책 안 읽었지 하고서 이제 자꾸 보이고 그러니까 깜빡할 때를 자꾸 보게 되고 한 줄에도 보게 되고 이제 그래서 어떤 목표를 정하면 이걸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루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것들을 다 잘라버리는 거죠. 자, 살을 빼겠다라는 게 목표다. 그러면은 살을 빼는데 도움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섭취와 관련된 밀가루 음식을 먹는다든지 떡볶이 튀김 이런 거 이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죠? 7시 이후에 먹는 거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늦잠 자는 거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나오잖아요. 행동.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알면은 이제 행동을 하기 위한 결단을 내리게 되고, 결단을 내리면은 행동하는 게 아주 쉬워진다. 근데 행동을 하는 데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떤 것은 제대로 되고 어떤 것은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근데 제대로 되는지 제대로 되지 않는지 이걸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제대로 되지 않는 행동을 반복하겠죠. 실수를 했는데도 내가 왜 실수했는지를 모르면은 똑같은 실수를 2번, 3번 반복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민감성이 필요한 거예요. 감각적 민감성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제대로 되는 것은 무엇인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피드백을 받는다. 그런 점에서 실패는 없다, 단지 피드백이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패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결과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피드백을 받아서 제대로 되는 쪽으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데, 그리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힘을 이제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행동의 융통성, behavioral flexibility. 이거는 뭐냐면은 접근 방식을 달리해서 행동할 수 있는 힘이에요. 접근 방식을 달리해서 행동할 수 있는 힘. 자, 똑같은 행동을 하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다른 행동은 다른 결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행동, 다른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항상 접근 방식을 달리해서 원하는 결과를 이룰 때까지 융통성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융통성이 부족하다, 민감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는 미련하고 또는 고집스럽고 그러면서 코뿔소처럼 한 방향으로는 가지만은 목표물이 아닌 다른 쪽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자, 투자한 만큼 결과가 안 오겠죠. 근데 이 예를 보면요. 자,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자,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에서 이륙을 한 거예요. 부산의 김해공항까지 가는데 궤도 안에서 비행을 하는 확률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궤도 안에서? 30-40%? 그렇게 많을까요? 자, 궤도 안에서 비행하는 게 13%밖에 안 된답니다. 그럼 87% 정도는 궤도 밖에서 비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공항까지 비행을 하잖아요. 그 힘이 뭐죠? 어떻게 해서 김해공항에 갈 수 있을까요? 궤도 밖에서 87%를 비행을 하는데. 그게 바로 내비게이션 아닙니까? 내비게이션. 계속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궤도를 벗어났어요. 신호를 받는 거잖아요. 또 궤도 안으로 들어가고 궤도 안에서 비행을 하고 있는데 또 밖으로 나갔어. 또 신호가 나와. 당신은 궤도 밖으로 나갔어요. 또 들어오세요. 또 비행을 하는데 또 궤도 밖으로 나가. 또 신호가. 계속 내비게이션에서 신호를 보내주니까 그 신호에 맞게 비행을 하다 보니까 목표로 가더라는 얘기죠. 우리 인생의 목표도 마찬가지죠. 목표를 향해서 계속 행동을 하는데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계속 궤도 밖에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럼 그 신호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거야. 그게 민감성이라는 거죠. 대화를 하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고객이 계속 딴짓을 하고 핸드폰 보고 뭐 화장실 가고 집중을 안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궤도 밖에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 민감성 있게 그 사람 스타일을 파악을 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방식으로 다시 대화를 전환해야 되거든요. 화제 전환을 한다든지 좀 재밌는 대화를 한다든지 잠깐 쉬었다가 대화를 한다든지 차를 한 잔 마시고 대화를 한다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궤도 이탈한 걸 모르고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더 궤도에서 벗어나겠죠. 우리 직장 상사들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술자리에 뭐 부하 직원들 다 모아놓고 1시간 내내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나머지 직원들 막 고개 숙이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궤도에 벗어난 걸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 민감성은 궤도에 벗어났다라는 그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감각을 민감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궤도 밖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힘이 바로 융통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요 민감성과 융통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말로 보면 분위기 파악하는 능력.
이 파악하는. 요게 6가지예요. 어때요? 이거 들어보시니까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세요? 김단 선생님? 이해 다 되세요? 아 이거 타고성 선생님 먼저. 아, 그거 이야기 안 했네. 자, 이 모든 걸 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탁월성의 생리가 중요해요. 탁월성의 생리는 뭐냐면 탁월한 마음 상태. 항상 마음이 탁월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탁월성의 생리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요? 즉 최고의 감정 상태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야 돼요. 크게는 2가지예요. 크게는 2가지. 아니지. 더 크게 보면 3가지가 될 수 있는데 우선 이제 2가지 차원에서 볼게요. 첫 번째 신체의 변화. 신체의 작동. 신체를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최고의 감정 상태가 될 수가 있고요. 2번째로 두뇌의 작동. 머리의 상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신체로 본다면은 내가 어떻게 호흡을 하고 어떤 자세로서 어떤 몸짓으로서 어떤 목소리 톤을 목소리의 또 음조, 목소리의 속도, 이 음성 변화를 연출하느냐 이렇게 다 신체거든요. 그럼 이제 신체를 통해서 우리가 최고의 마음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발성 훈련 해봤죠. 웃음 치료. 그리고 이제 운동하면 또 기분이 어때? 운동 좋죠. 요가라든지 단연호흡 이런 게 다 신체 작동이잖아요. 또나 우리 축구 경기장에 가서 응원을 하는 것도 보면은 기분 좋잖아요. 또 이제 응원 자체도 소리 지르면서 막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게 신체 작동이라는 거죠. 네. 어떻게 긍정물 낭독하거나 우리가 발성 훈련하는 것도 이제 신체 작동이겠죠. 그죠? 그죠? 그런 게 이제 신체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신체를 이제 최고의 상태로 활용을 하면은 마음도 최고의 상태가 되는데, 왜냐하면 신체의 근육하고 감정 근육이 연결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긍정문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것만 가지고도 자신감이 생겨요. 이제 큰 소리는 열정을 만들거든요. 긍정문 자체도 또 자신감을 만들어줘요. 이제 긍정문을 큰 소리로 외치는 거. 예를 들어서 난이야, 넌 멋있어, 넌 멋져, 넌 멋있는 사람. 이게 크게 외치잖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그럼 신체 중에 또 언어의 활용이 중요해요. 언어. 매일 긍정문을 낭독하는 것. 그리고 아까 셀프 토크 해봤죠? 자, 자기 자신한테 긍정의 셀프 토크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전부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또 이제 언어 중에 글로 쓰는 것. 감사 일기를 쓰는 것. 목표를 글로 쓰는 것.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뇌의 작동. 두뇌의 무엇을 어떻게 상상하느냐 중요한데, 이건 계속 배워 나갈 부분인데, 오감을 활용해서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이나 현재 상황을 어떤 식으로 상상하느냐. 그리고 이제 미래에 내가 원하는 꿈이나 목표를 어떻게 상상하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배우게 되겠지만은 오감 상상법에 있어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소시에이션, 연합. 2번째는 디소시에이션, 분리. 연합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것은 몰입을 해서 감정이입을 시키는 거예요. 영화의 주인공처럼 과거를 생각하면은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좋은 일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힘든 일을 생각하면은 지금도 힘이 들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 이런 건 이제 연합 어소시에이션. 그리고 이제 분리는 뭐냐면은, 분리를 시켜서 강 건너 불구경을 하는 것처럼 제 3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관조를 하는 거죠. 마치 이제 비행기 높이에서 내려다보거나 우주에서 내려다보거나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보는 거죠. 그러면은 과거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냥 그렇죠.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분리를 시키고 긍정적인 것은 연합을 시킨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미래의 꿈이나 목표는 연합을 시킨다. 그런 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뇌 작동에 또 중요한 것은 관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 관점. 자, 항상 감사의 관점, 긍정의 관점을 이제 가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 중에 이것도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기억나세요? 이것도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것도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런 일이 생겼지?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려고. 앞으로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려고. 자, 교통사고가 났어요. 앞으로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려고. 네.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앞으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벌려고. 자,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냐면은, 한쪽에 닫힌 문이 생기면은 반대로 한쪽에는 열린 문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한쪽에 닫힌 문이 있으면 반대로 반드시 열린 문이 생기게 돼 있다.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그 닫힌 문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닫힌 문이 생겼을 때 바로 열린 문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났을 때 앞으로 얼마나 내가 안전운전을 하려고, 그지? 앞으로 얼마나 내가 운전을 잘 하려고 이렇게 교통사고 생겼을 거죠.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앞으로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려고 지갑을 잃어버렸을까? 예? 그렇잖아요. 이게 부정을 보지 말고 부정 반대의 긍정을 보라는 거죠. 자,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니 간에 이거 참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또는 앞으로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와 같은 이제 사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남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는 힘들지 않죠. 남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힘들지 않겠죠. 결국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스트레스적인 반응을 할 뿐이죠. 모든 일은 변화와 성장을 위한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사건, 경험, 상황. 이 모든 것들은 내 삶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겠죠. 스트레스적으로 받아들이느냐, 감사한 일로 받아들이느냐. 근데 사건, 경험, 상황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선택의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탄생의 선물이 뭡니까? 물었을 때 선택이다 그랬어요. 인생이 뭡니까? B, C, D. birth와 death, 즉 탄생과 죽음 사이에 choice, 선택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선택을 하고 최고의 긍정, 최고의 감사, 최고의 탁월한 선택을 순간순간 할 수 있다면 뭐 인생은 최고로 가겠죠. 탁월한 마음은 그냥 만들어지는 거죠. 네. 어쨌든 이제 이런 관점의 문제. 다시 정리한다면 신체적으로 본다면은 호흡, 자세, 몸짓, 그다음에 목소리. 자, 언어를 활용하는 것. 언어에 긍정문을 낭독하거나 긍정 셀프 토크를 하거나 자, 이렇게 또 글로 쓰는 것. 감사의 일기를 쓰고 뭐 이런 거. 신체로 하는 활동들 있잖아요. 요게 첫 번째 탁월한 마음을 만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두뇌로 하는 거는 상상하는 것. 오감 활용, 연합 분리. 그 다음에 관점을 긍정으로 만들어주는 것. 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네. 참. 두뇌에 한 가지 더 추가할 게 뭐냐면 질문이에요, 질문. 순간순간 어떤 질문을 해주느냐가 중요해요. 자, 순간순간 어떤 질문을 해주느냐.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바로 질문하는 거죠. 이 문제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 이 문제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 즉, 이 문제가 일어남으로써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 해결의 질문을 해주는 거죠. 이 문제가 일어남으로써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자, 이런 문제 해결 질문, 문제의 어떤 긍정적인 질문, 그런 걸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한 질문, 이제, 인생에 대한 질문도 중요하죠. 내가 내 인생 개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인생 개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건 무엇이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되지? 뭐 이런 거.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 중에 이런 거. 내가 빛과 소금과 같은 소중한 존재라면 나는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이 될까?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까? 자, 2019년 목표에 대한 질문도 해볼 수 있어요. 2019년을 최고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야 할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될까? 그 질문 해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뭐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기 원한다. 내가 2019년도에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지금 당장 실천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2019년도에 내가 최고의 어떤 나 사랑,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되지? 뭐 그런 것들. 뭐 또 이제 삶을 이제 예술 작품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죠. 내가 삶의 예술 작가라면, 내가 내 삶의 예술 작가라면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지금 당장 무엇을 실천할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위대한 질문은 위대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탁월한 마음을 만드는 거죠. 그럼 뭐 질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아무 생각도 안 한다. 이 쓸데없는 잡초 같은 생각을 한다. 예, 잡초 같은 생각을 하죠. 마치 이제 정원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심으면은 아무것도 안 자라는 게 아니라 잡초가 자란다. 그런 것처럼. 자, 우리 두뇌도 마찬가지죠. 두뇌는 빈 공간을 싫어해요, 지금. 우리 두뇌는 빈 공간을 싫어해요. 뭔가를 계속 채우려고 그래요. 긍정적을 채워주지 않으면 쓸데없는 걸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두뇌를 긍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긍정의 것을 채울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소리내 낭독을 한다든지 셀프 토크를 한다든지 감사일을 쓴다든지 질문을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교육에 참가한다든지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죠. 그죠? 이제 이런 걸 뭐 하면 긍정으로 채워지는데 아무것도 안 해버리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멍하게 있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생각이 막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걱정, 고민, 스트레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걱정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당신이 긍정적인 활동을 하세요라는 신호를 보내요. 긍정적인 활동을 하세요. 긍정적인 책을 읽거나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거나 목표를 설정하거나 뭐 긍정적인 글을 쓰거나 어쨌든 긍정적인 어떤 활동을 하세요. 뭐 그런 신호죠. 이제 탁월한 마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 계속 훈련을 해 나갈 거고요. 일단 거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 보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자, 우리 그러면 최고 성공의 원리 6가지를 하면서 느꼈던 거 우리 안희쌤부터 소감 한마디 이야기할까요? 일단은 첫 번째 제가 내가 원하는 걸 정확히 안다는 거. 주체로 내가 마음 상태는 어떻게 먹어야 되고 신체 반응에는 또 어떤 게 읽어들어야 되는지. 네네. 아까 또 맨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두뇌는 빈 공간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렇게 걱정, 고민 이런 게 많았던 게 네. 긍정적인 생각을 채우지 않으니까 네. 그냥 일상상 일어나는 그냥 걱정, 고민을 채우다 보니까 긍정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었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별거 아니지만 자꾸 시간 내서 긍정의 말을 하고 그래서 요즘도 길 가다가도 뭐 할 때 그냥 제 칭찬 한 번씩 해요. 잘하고 있어. 좀 기분이 다운될 것 같으면 아니야 너 이거라도 오늘 했다. 아니야 너 오늘 그 자체로 너무 잘했어. 그리고 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넌 자녀로서 넌 이미 축복받았다고 저한테도 저도 제 속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렇구나. 많이시 아까처럼 크게 긍정문 소리는 읽진 않지만 그런 마음 변화 같은 것들이 자꾸 일어나겠다 생각해서 아까 이런 성공을 6가지 배우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거 알아서 너무 그걸 계속 감사합니다. 앞으로 풀어나갈 거예요. 네. 뭐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관련해서 계속 해야 돼. 그러게요. 계속 해야 되는 것들이. 네네 맞습니다. 네, 좋아요. 김혜영 선생님. 최고 성공의 원리가 좀 되게 디테일하다는 걸 다시 또 보게 된 것 같아요. 되게 섬세하고 디테일한 거를 사람들의 성공은 너무 막연하고 성공에 대한 그 기본과 그 거기에 대한 원리를 잘 모르니까 네. 불가능한 것처럼 성공이 나한테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성공도 배워야 된다. 성공은 체계적이다. 체계적이기 때문에 체계 시스템을 배우면 성공이 쉬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막연한 성공은 이루어질 수 없지만 구체적으로 성공의 원리를 알면은 성공하는 게 쉽죠. 이제 한 번 성공해 본 사람이 두 번째도 성공을 하는 게 쉬운 이유는 뭐냐면은 한 번 성공을 해봄으로써 성공의 원리를 자기는 아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이 있는 거죠. 근데 한 번도 성공을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도전 자체를 안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기업 이루는 사람들 보면 두세 번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 많거든. 이제 두 분도 그게 성공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